치아가 패이는 게 단순히 미용 문제가 아닌 까지로 이어질 수 있는 좀 심각한 문제였네요. 이미 치아 페임이 좀 발생이 했고 시림 증상이 좀 있으시다는 거는 원장님, 요새 예전만 하더라도 뭐 얼음이나 뭐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걸 먹어도 그러니까 끄떡 없었는데 요새는 이게 바람만 불어도 이가 너무 시리더라고요. 이게 왜 이렇게 된 걸까요? 보통 막 이렇게 충치가 심하다거나 뭐 치아가 흔들린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치아가 좀 시리다거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치아 옆면이 이렇게 패여가지고 좀 시린 증상이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. 이제 그게 이제 너무 심해진다거나 이제 범위가 커진다거나 하면은 신경 치료를 하셔야 될 수도 있고, 극단적으로는 치아가 좀 부러지거나 해서 결국에는 치아를 뽑아야 되는 것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. 야, 치아 페임 하나로 신경 치료나 혹은 임플란트까지 가야 된다는 상황이라고 하시니까 이게 좀 되게 무서운데요. 오늘은 그래서 요 치아 페임에 대해서 이게 좀 어떻게 생기고 뭐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. 우선 치아 페임의 대표적인 증상은 어떤 걸까요? 치아 페임의 대표적인 증상은 일단은 아까 말했듯이 시린 증상이 제일 대표적인 증상이지. 바람을 조금만 불거나 아니면 이제 찬 거를 좀 드실 때 치아에 이제 자극이 가면은 싫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, 이게 좀 많이 심해지면은 신경 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좀 하셔야 될 수도 있고, 그리고 이게 치아가 이렇게 패여 있으니까 이쪽에 음식물 같은 게 좀 안 패여져 있을 때보다는 좀 잘 끼거든. 이게 음식물 낀 상태로 계속 있으면은 그 치아 주변에 잇몸이 좀 부어오르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고. 그런데 저는 그 전에 시린 증상까지는 없었는데 딱히 그런 걸 못 느끼면은 또 그냥 평생 살아도 괜찮지 않나요? 이게 물론 그 패인 게 엄청 작고 뭐 따로 증상이 없으시면은 그게 뭐 점점 커지지만 않으면은 그대로 둬도 될 수도 있는데, 이게 좀 범위가 좀 넓다거나 시림 증상이 조금씩 발생을 한다거나 하면은 이게 좀 많이 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 커지기 전에 레진 치료 등으로 좀 메워주시는 게 좋고, 이게 점점 커지는데 너무 계속 뒀을 때는 증상이 너무 심해지시면은 아까 말했듯이 신경 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해주셔야 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이렇게 패인 부분이 너무 커지면은 이게 치아의 목 부분이 점점 얇아지는 거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치아가 좀 부러져 버릴 수도 있어서 임플란트를 하셔야 될 수도 있거든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점점 더 커지기 전에 미리미리 치료를 좀 받아주시는 게 좋지. 그러면 이 치아 페임 원인이 뭘까요? 이 치아 페임은 이제 두 가지로 원인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, 첫 번째는 양치질을 좀 이제 가로로 이렇게 비비듯이 하셔가지고 그 치아 옆면이 좀 패인다는 그런 원인이 있고,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치아를 이렇게 딱딱딱 씹었을 때 치아가 이제 조금씩 흔들리거든. 그때 이제 치아가 흔들릴 때 아까 그 페임 증상이 발생하는 그 부위로 좀 힘이 많이 응축이 되면서 이제 그 부분이 좀 떨어져 나가는 거죠. 이것도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은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영상을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.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치아를 딱딱딱 씹었을 때 이렇게 치아가 정상적인 치아도 조금 흔들리는 경우가 있거든. 그런 경우에 이쪽에 이렇게 힘이 많이 응축이 되기 때문에 여기 치아에서도 이제 제일 얇은 부위인 이쪽이 이렇게 좀 이렇게 패여가지고 치아가 떨어져 나가는 거지. 그리고 이제 치아의 단면도를 보는 사진인데, 치아 페임을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하거든. 치경부라는 게 요 부위 있잖아. 치아의 목 부분을 치경부라고 하는데, 치아의 여기 단단한 부분이 여기 치아의 목 부분에서 굉장히 제일 얇은 부분이거든. 그래서 이제 여기에 힘이 응축이 됐을 때 이제 요 부위가 좀 얇은 부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요 부위가 좀 이제 잘 떨어져 나가는 거지. 그럼 이런 치아 페임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?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옆면이 패여 있으면은 좀 시리거나 증상이 있으실 수 있거든. 그런 경우에 이제 여기를 이제 패이기 전처럼 다시 메워드려야 되는 치료가 있는데, 주변을 이렇게 살짝씩 뭐 충치가 있다거나 했을 때 좀 다듬은 다음에 치아색이 나는 레진으로 여기를 이제 원래처럼 이렇게 다시 덮어드리고 이렇게 좀 모양을 좀 예쁘게 해드린 뒤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치아를 그 레진을 좀 굳히고 이제 원래 모양으로 이렇게 좀 예쁘게 다듬어 드리는 거지. 그럼 저와 같은 이런 치아 페임 환자 얼마나 많이 있어요?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원인이 조금 되게 충치가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치아가 패이는 환자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치아 페임 환자분들은 좀 꽤 많으신 편이고, 이게 또 아까 위치상으로 보면은 치아 한두 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 치아의 힘이 좀 전체적으로 가해지기 때문에 치아 페임이 여러 치아에 동시에 생기는 경우도 많거든.
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시림 증상이 좀 발생한다거나 하면은 치과에서 좀 검진을 받아주셔서 이게 더 커져가지고 더 큰 치료가 되기 전에 이렇게 좀 메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이미 치아 페임이 생겼지만 이런 치아 페임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어떻게 집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습관이 있나요? 치아 페임이라는 게 결국에 치아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. 그래서 치아가 좀 떨어져 나가기 쉬운 환경이 되는 게 치아가 산성 환경이 돼서 좀 부식이 되기 쉬우면은 치아가 좀 떨어져 나가기도 더 쉬워지는 거거든. 그래서 뭐 이렇게 산성 음식인 뭐 탄산이나 이런 거를 조금 피해 주시면은 치아 페임도 조금 확률이 좀 줄어들 수 있고,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원인 중에 하나가 양치질을 옆으로 이제 비비면서 해서 치아 페임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잖아. 그래서 항상 양치질은 이제 양쪽 이렇게 가로로 하시기보다는 치아 결 따라 이제 위아래로 해주시는 게 좀 치아 페임을 좀 방지하실 수 있고, 그 다음에는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치아에 이렇게 힘이 딱딱딱 세게 가해지면서 치아가 흔들리면서 그 치아의 목 부분이 좀 떨어져 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단단한 음식을 좀 피해 주신다거나 하면은 그것도 치아 페임을 좀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 예전에 그 치약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불소가 좀 포함된 치약을 사용을 해주시면은 치아가 좀 단단해져 가지고 치아 페임에도 좀 더 취약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. 그래서 불소 치약을 쓰시는 것도 치아 페임을 방지하는데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지. 네, 초반에 원장님 말씀대로 치아가 페이든 게 단순히 미용 문제가 아닌 임플란트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좀 심각한 문제였네요. 이미 치아 페임이 좀 발생이 했고 시림 증상이 좀 있으시다는 거는 치아 페임 자체가 이제 좀 지켜보기보다는 조금 이미 커졌다고 보는 게 맞거든. 시림 증상이 좀 있으신 경우에는 이게 더 커져가지고 신경 치료까지 가거나 아니면은 극단적으로 치아가 부러져서 뽑게 되기 전에 그 페인 부분을 간단하게 좀 떼어주시는 치료를 받는 게 치료가 더 커지기 전에 좀 예방 차원에서도 좋을 수가 있지. 치아가 페인 걸 발견하게 되면은 우선 바로 치과로 달려가야겠네요. 치아가 이제 페이고 좀 증상이 있으시면은 우리 병원도 치아 페임 치료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의 한번 주시고 한번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고정 댓글에 있는 문의 방법 참고해 주셔가지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.